시청자 여러분과 이토마토 투자 컬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수급 주체별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급에 의한 지수 전망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외국인의 어떤 매수 여력과 향후에 매수 들어올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어느 정도의 매수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수급이 변하고 있다, 수급 완벽 분석과 전망을 해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수급 주체인데, 그래서 작년 대 외국인 순매수 효과가 한 2배 정도 지수에 상승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향후에 얼마 정도 순매수를 들어올지 그에 대한 예측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한 순매수 효과가 외국인 4조 5천억 정도에서 한 12조 정도를 향후에 살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지수는 100포인트에서 31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이 좀 팔다가 다시 또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관하고 개인이 매도세가 약화했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장 자체 지난주에 금융투자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 앞으로 나올 거라고, 만기까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사고 팔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지수는 3.91포인트 종가에 좀 어제도 밀렸고 오늘 좀 종가에 밀리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지수 얘기하는 것은 뭐 코스닥은 지수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코스닥의 지수보다는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코스피 2114.80포인트 끝났는데 0.19% 상승해서요. 어제는 좀 빠지다가 오늘 좀 올라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연 지수가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급에 큰 변화가 있는지, 있으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별 변화가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만 나중에 어떤 지수 전망이 되겠죠. 그래서 지수 전망이란 항상 어떤 차트만 보고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지선이 어디다, 저항선이 어디다,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는 있죠, 차트상은 단기적으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수가 상승에 대한 근거, 하락에 대한 근거. 그럼 과연 얼마치를 팔면 어디까지 내려가고 그랬죠. 지수로 그런 어떤 전망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정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큰 지수 지표상에 보면 코스피 지수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지난번에 2189.54 장중에 4월 20일 고가를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조정은 아주 견조한 아름다운 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보는 기법상으로 하늘색 선이 2100 지금 2111포인트인데요. 오늘 14포인트죠. 그래서 아직까지 주봉상으로 상단 밴드를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월봉을 보더라도 오늘 월봉이 확정되는 날이죠. 월말이기 때문에 월봉이 확정됐는데요. 오늘 지금 밑에 꼬리를 많이 달고 밑꼬리를 많이 단 상태에서 엄봉을 줬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하반 경직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달이 아주 중요한 달인데, 다음 달도 여기가 현재 제가 보는 상단 밴드 하늘색 선이 2052.95입니다. 그래서 2055포인트 정도를 붕괴하지 않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았고, 붕괴하지 않으면 월봉으로 가는 데선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2,551억을 외국인이 샀습니다. 사고 선물도 2,949억 계약 샀는데요. 근데 기관이 지금 820억을 팔았죠. 하지만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수는 얼마 안 올라갔습니다. 외국인이 2,551억이나 샀는데 기관이 820억 팔았는데
그러면 지수가 좀 올라가는데 지수의 상승 효과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참 제가 말씀드릴 때 1조를 사게 되면 지수가 한 1조 이제 1조를 사게 되면 지수에 1.2% 상승 효과가 있다는데 오늘은 전혀 이제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매도 주체는 바로 금융투자가 투신권입니다. 투신권이 지금 오늘 800억 나왔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금융투자가 공격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지난주 5월 15일부터 매도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금융투자가 지금 5월 15일부터 매도한 금 1조 3,889억입니다. 가장 많이 팔고 있죠. 외국인 1조 4,700억이나 사고 있는데 그 금액만큼 금융투자가 다 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투신의 이제 펀드의 매물은 2,590억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좀 지나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연기금 8,300억 샀습니다. 그런데 금융 투자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별로 안 빠지고 있죠.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자, 먼저 지금 현재 전체적 2월부터입니다. 2월 2일부터 지금 전체 시장, 코스피 시장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분석 못하고 지수를 전망한다는 의미가 없고요. 외국인은 지금까지 계속 사고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많이 파니까 거기서 이제 외국인이 판다고 전환한다고 그렇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니면 2,300억치 그저께 팔았는데 그 중에서 2,000억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나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을 지금 팔고 있지 않는 상태죠, 전혀.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샀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편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고 있다 계속. 자, 외국 순매수 주체는 2월 2일부터는 외국인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자, 그 외국인 순매수 효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작년에 3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3조를 샀는데요. 코스피 4.5% 올랐습니다. 작년 7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16.3조를 샀습니다. 16조 3천억에 샀는데 코스피는 8%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2월 1일부터 지금 현재 5월 29일까지 10조 5천억씩 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년에 샀던 기간 4개월, 6개월보다는 6개월, 4개월보다는 아직도 매수 여력이 3조, 4조, 6조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그때 작년에는 후광통 때문에 이렇게 11월까 샀다 오히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그런데 지금은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코스피가 올해 10조 5천억 산 10%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외국인이 1조 사면 지수는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외국인이 순매수는 2배라고 지난주에 방송해 드렸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걸 해드리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매도의 주체입니다. 지난주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하루 동안 거의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금융투자에서 얼마 팔았냐면 5월 15일부터 지금 1조 3,889억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파는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만 전체 시장의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융투자 이렇게 많이 팔까?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파는 이유를 좀 알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의 순매도 주체는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순매도 주체는 금융투자다. 5월 15일부터 지금 만기가 6월 12일 날 트리플 리칭데이 만기가 있는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동안 4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2주 동안 얼마나 팔았냐면 과거에 먼저 만기 전에 금융투자 순매도 효과를 한번 보게 되면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 달 정도 만기 한 달 전에 순매도 2조 2천억씩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1.5%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코스피. 근데 15년도 5월 15일 현재 5월 2주 동안 판 게 1조 4천억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0.4%밖에 안 빠졌어요. 자, 그 얘기는 1조 원 정도 금융투자가 순매도 하더라도 효과는 플러스 0.7에서 마이너스 0.3이라는 거죠. 즉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더라도 지수의 영향력이 특별한 유의미한 어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지수를 끌어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향후에 이제
순매도 효과는 플러스 0.7, 0.3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결과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 금융 투자에서 나올 물량이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보면 앞으로 2주가 남았는데요. 2주 동안 금융 투자가 순매도는 최소 1조는 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1조 5천억 팔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7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니까 그러면 한 7, 8천 남았는데 나오는 규모로 봐서 최소 1조 이상을 앞으로 금융투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를 예상을 하게 되면 플러스 15포인트에서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융투자가 팔아봤자 시장의 지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 순매도는 지수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가 공격적 매도한 주요 요인이 뭐냐면 바로 그렉시트라든지 그 미국 금리 인상, 시장 하락 예상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틀린 예상이죠. 이것은 분석이 잘못된 예상이고 이것 때문에 빠진 금융투자가 파는 게 아니고 바로 장외 파생 상품이죠. ELS라든지 ELS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만기 구조가 있는데 조기 상한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건 3년짜리이기 때문에 만기란 것은 2012년도에 많이 팔았는데 그게 만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수도 이때 2012년보다 지금 지수 5%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금리는 그때 당시보다 거의 0.75%포인트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충분히 나 있는 거죠. 목표 수익률 달성했기 때문에 조기상이 나온 거죠. 이 조기상한 옵션이 6월마다 한 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6개월마다 충분히 조기상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되면 불안하면 조기상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기야 조기상한 물량인데요. 신규 매수 물량이 공백이라는 거죠. ELS를 지금 신상품 내놓으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폭 확대된 이유도 있지만 새로운 리스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불안하기 때문에 신규 상품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많이 나오는데 매수가 적기 때문에 순매도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3월 만기 때보다 매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때는 2조 2천억이었는데 지금은 총 합쳐서 3월 13일부터 지금 6월 10일까지 매도 금액은 2조 2천억 이상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진실한 승부사 고광현 운용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하면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만 될 주식 성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제가 20년 동안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노하우이기 때문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시고 한번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 시장이 결코 어렵지가 않고 주식에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보통 이런 결과를 원하십니다. 예, 이 결과인데 화면에 빨간 게 헐헐 저 멀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토마토 TV 데스매치 1회부터 지난 3회 대회까지 했었던 이제 수익률을 합쳐서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빨간색이 데스매치 이제 합산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코스피 시장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파란색의 코스피 수익률에 비해서 데스매치 합산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은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할 주식 성공법, 그것을 여러분이 마스터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잠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주식을 우리가 매매를 하고 사고 파는데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 이것을 잘 좀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 주식만 합치면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이 1,800개 종목 우리가 모든 종목을 다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추려서 최소한 10종목 이내로 줄여야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승부를 볼 수 있는 이제 종목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그렇게 그 선정할 때는 버려야 할 것을 확실하게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락 추세 종목은 버려라.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은 내려온다는 뜻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 추세냐? 200일 이평선이 밑으로 하향으로 우하향으로 내려온 종목은 접근을 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추세 후에 하락 추세로 전환한 종목은 버려라. 오랫동안 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나서 이제 금방 하락 추세로 바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애시당초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바닥권 대비해서 크게 오른 종목은 버려라. 이미 바닥권에서 크게 오른 종목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해 먹었다는 거죠. 그런 종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어떤 수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우리가 접근해야지 크게 오른 종목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수익 날 것 같아도 수익 안 나고 손실이 크게 나길 뿐입니다. 그런 종목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1차 상승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바로 접근한다고 하면 어느새 또 하락으로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일단은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충분히 낙폭 과대라든지 아니면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거래해야 되고요. 현재 1차 상승이 진행 중인 종목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난 종목에 물타기 투자는 버려라. 이미 손실이 난 종목에 거기다가 물타기 한다고 하면 더 큰 손실이 또 잘못하다가는 큰 손실이 나면은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애시당초 그런 종목을 아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중순부터는 이제 상하한가 폭이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진폭이 이제 한 60%로 상당히 이제 확대가 되는데 우리 시장은 전통적으로 약간 변동성이 다른 곳에 비해서 특히 좀 심한 편입니다. 이런 때 미수 아니면 신용매매 아니면 대출론 아니면 비중을 왕창 실으는 몰빵 투자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큰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버리고 나면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매매할 것은 이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죠. 우리가 이런 좋은 주식은 정말 빠지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더 사서 모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주식. 그런 종목이 결국은 큰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주식만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되겠고 그 종목을 적정한 타이밍을 포착해서 매수한 후에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서 매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 결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계좌로 수익이 스폰지처럼 쫙쫙 빨려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일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실전 대박 이사업 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차트를 보고 나서 조금 간단하게 보고 나서 좀 이해를 좀 하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전 적용에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조이맥스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평선들이 좀 나와 있죠. 여기서 빨간색, 분홍색, 검정, 파랑 여러 가지 5일선, 21선, 60일, 120일, 200일선 이런 이평선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붉게 표시된 것이 바로 분홍색이죠. 이 분홍색은 무엇을 표시하냐면은 바로 200일 이평선을 표시합니다. 200일 이평선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벌이할 것 중에서 뭐냐 하면은 하락 추세 종목은 벌이라고 했습니다. 하락 추세 종목. 하락 추세 종목은 벌이라. 이 화면에서 1번 앞에 지금 13579 이렇게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1번 이전 단계는 어떻습니까? 분홍색 200일 이평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입니까? 2011년 10월이죠. 2011년 10월부터 바닥권 대비 크게 오르면서 이 하락 추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올라서 이 분홍색이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때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 이제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번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1번까지 올라가고 나서 계속 올라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보통 1번 자리는 개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왜 좋아합니까?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보고 있노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내일부터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하면은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보통 여러 가지 내있습니다. 가장 쉽게 201평선까지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평선 뭐라고 했습니까? 화면상에서는 분홍색이죠. 분홍색. 분홍색까지 내려온다. 그 분홍색 자리가 몇 번입니까? 첫 번째 자리가 2번 자리죠. 화면에서 아마 조그맣게 아마 보실 텐데 그 2번 자리. 그 2번 자리가 뭐냐? 가장 매수하기 좋고 가장 좋은 종목을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포인트를 공략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한 수익 최소 30% 이상 그 이상 또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번까지 내려와서 2번에서 매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화면상에서 보면은 3번까지 급등하죠. 3번까지 급등했던 종목이 계속해서 5번, 7번 이렇게 9번으로 다이렉트로 직선상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3번까지 급등 상승했던 종목은 어디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다시 분홍색 이평선이 뭐라고 했죠? 바로 200일 이평선이죠. 200일 이평선까지 내려옵니다. 바로 거기가 두 번째 내려오는 자리. 첫 번째 200일 이평선과 만나는 자리가 2번 자리고 두 번째는 4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4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은 딱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디까지 급등합니까? 바로 5번 자리까지 크게 상승합니다. 이것이 보통 100%가 나옵니다. 수익률을 따지면. 5번에서 7번까지 계속 직선으로 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5번에서 7번 가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가더라? 6번에서 거쳐서 가더라. 6번. 6번이 어디입니까? 바로 5번에서 하락해가지고 어디와 만나는 접점입니까? 바로 200일 이평선과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 자리가 세 번째 만나는 자리가 6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6번 자리가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17,000원 되죠. 그런데 7번 자리는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45,000원 정도 그 부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200%가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분도 이거 한번 잘 좀 연구해 보시면